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 상기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암 판정 후에 현대의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치유 생활법과 또 건강심리치료, 웃음치료, 또 웰다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지금까지는 재발이나 이참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자연체험 황재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투병생활을 하면서 우리 암 환자들이 가장 적절한 운동량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요점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제언을 들어보면요, 이 과도한 성부를 요구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인 운동은 반복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도 도움이 되고 저 사람도 도움이 되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운동은 이 텃밭을 가꾸면서 땀을 흘리는 거, 참 이게 좋은 운동이라 그러네요. 저도 예전에 산에 살 때 조그만 텃밭을 가꾸면서 식물을 키워보니까 정말 보람도 있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흘린 땀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았던 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공기가 맑은 울창한 숲속을 거니면서 산책하거나 걷는 거, 또 맨손 체조라든지 스트레칭 등이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량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보통 일반적인 거는 40분에서 한 60분 정도 땀이 약간 배일 정도의 운동이 좋다고들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암 환자들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몇 분이나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 환자들이 일주일에 몇 분 정도 운동이 좋을까요? 보편적으로 3회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환우들이 보면 자기 체력, 현재의 몸을 생각 안 하고 의욕이 앞서가지고 운동을 과하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은 자기 몸이 회복되는 속도를 봐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몇 프로 정도를 냈을 때 이 운동이 가장 적절할까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한 50% 정도를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하면은 50% 정도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에서 80% 정도의 자기가 운동을 한다 이럴 때가 가장 효과가 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80%를 넘게 한 85%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이런 퍼스테이지를 보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옆 사람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숨이 가쁘다 할 때는 운동량을 낮추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할 때 올라가다가 숨이 차잖아요. 그럼 말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요. 근래에 왠지 몸이 좀 무겁고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 몸이 많이 약해졌다.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나?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요. 한 번쯤은 내가 운동량이 최근에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운동량을 좀 줄여보시면 훨씬 더 몸이 가볍고 아침에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시간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침에 시간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유익이 있냐면요, 첫째, 아침에는 칼로리 연소율이 굉장히 높고 지방 연소율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호르몬 분비가 됐을 때 이 효력이
지속도 오래 가는 것이 아침에 운동했을 때 효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침 시간은 새벽이 아니고 10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 햇빛이 떴을 때 그때부터 하는 것을 아침 운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암 환자는 가급적이면 새벽 운동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같이 날씨 좀 살살할 때는 따뜻한 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나가면 우리 혈관이 급격히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심장에 부담이 생기고 한답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이 겨울철에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이 심장을 안고 넘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도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도 잠을 잔다고 그래요. 신체 각 기관신경이나 세포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도 우리 몸이 바로 깨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우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기온이 가장 따뜻한 오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 운동을 해외 운동인 것 그렇고 직성이 풀린다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셔서 몸을 뜨끈뜨끈하게 예를 한 후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유익을 한번 보면 오후 시간대는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 근육의 힘과 각성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 시간이든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장 근육 운동도 해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내장 근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내장을, 그것은 바로요, 웃음이라고 그래요. 이 크게 웃었을 때 하하하하 하고 웃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장 근육이 굉장히 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웃음은 건강에 유익한 육체 운동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과 이 자율신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자율신경은 이 내장기관을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사람들이 놀랐을 때, 불안했을 때, 공포나 짜증이 해가지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 이 심장에 크게 상하게 되고 우리 장기활동에 굉장히 해를 끼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 암 환우님들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낙천적이가 된다.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교감신경이 활성 안 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번에는 부교감신경이 있죠. 웃음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을 조화롭게 해주고 또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주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두루두루 편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배꼽지고 유쾌하게 웃는 웃음은요, 에어로빅 5분 효과가 있고 긴장도 해안되면서 혈압도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특히 우리 암 환우님들은 이런 일반 운동을 하면서 내장 근육 운동을 함께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탁월하게 길러짐으로써 상체 운동이나 가슴, 근육, 심장 운동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웃었을 때 우리 그 몸에 약 1000개의 근육 중에서 약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장수 요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를 보니까 농담도 잘하고 큰 소리로 웃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내장 근육 운동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많이 웃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 운동과 사우나, 운동도 땀이 나고 사우나도 땀이 나잖아요. 이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운동과 사우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몸을 데워주고 혈액 순환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고 영양이 골고루 배분되잖아요. 그리고 산소 공급도 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환이 잘 안 되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노폐물이 쌓이고 각종 장애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릎에 찬바람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혈액순환이 미흡하면 무릎뿐만 아니고 발가락도 차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평소 혈관의 3분의 1만 열린다 그러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100% 다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우나는 이 혈관들이 별로 안 열리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은 혈관이 100% 다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땀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우나 땀은 체지방은 빠져나가지 않고 주로 물만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잦은 사우나는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잦은 사우나는 우리 암 환자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몸을 못 움직이는데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일반 육체적 운동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뭐냐면은 심상요법을 하려고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상요법은 뭐냐면은 우리 이미지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운동도 좋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했던 운동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운동하는 경기를 보았던 것도 괜찮습니다. 보았는데 가능하면은 자신이 했던 운동, 어떤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한 5분에서 10분 딱 앉아서 한번 떠올려보는 것. 떠올려보고 난 뒤에 그리고 4에서 한 5분 정도는 팔, 다리, 머리 등을 운동시키는 모습을 한번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것도 자기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고 난 뒤에요. 다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자기가 좋아했던 운동, 그리고 자기가 즐겨했던 운동을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집에서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가서 운동장을 도는 것을 상상을 해보고 아니면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숨소리까지 느껴보면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것을 한 4-5번 정도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놀랍게도 1시간 운동행위와 같은 거의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에다가 이 뇌에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죠. 운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면 우리 뇌는 거기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손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은 누워서라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거의 정상으로 온 것 같다. 이럴 때는 그럼 우리 한우들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에 한 4번 정도 운동을 하시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5번 운동을 하면 더 좋다. 그리고 일주일에 6번 운동을 하면 최고로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에 7번 운동을 한다. 이러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계속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이 있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리듬이 그렇대요. 일주일째 되는 날 스트레스에 대한 그 저항하는 힘이 가장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푹 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한 번씩 멍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요, 특히 이제 우리가 투병생활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중이다, 병원 치료 중일 때는요, 무리하게 절대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몸이 안 좋을 때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특히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소화도 시킬 겸 햇빛을 받아가면서 가볍게 산책 정도 하면서 해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과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혹사시키면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최단의 이 운동량을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까운 산에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힘도 붙고 또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제가 스스로 몸이 좋아지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동량을 서서히 좀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땠나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